가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바람은 날마다 조금씩 차가워지고 나무들은 고운 빛깔의 나뭇잎을 쏟아내며 겨울을 준비하는 듯합니다. 그 모습이 어딘지 모르게 사람의 마음과 닮아 보이네요. 모든 것을 버리고도 변함없이 서 있는 나무처럼 우리도 그렇게 마무리할 힘을 모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늦가을의 하늘은 유난히 깊고 바람은 사색을 불러옵니다. 그 바람 속에서 문득 지난 시간을 돌아봅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리워지는 계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포 북돋움을 진행하고 있는 이진숙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포시 늘봄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본 방송은 신앙송과 함께 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시 한 편 감상하며 가을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가을날의 묵상. 양광모. 뉘우침으로 얼굴 붉어진 단풍잎처럼, 뉘우침으로 목까지 빨개진 저녁 노을처럼, 가을은 조금 부끄럽게 살 일이다. 지나간 봄날은 꽃보다 아름다웠고 지나간 여름날은 태양보다 더 뜨거웠으리. 그럼에도 뉘우칠 허물 하나 없이 살아온 삶이란 또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가. 믿으며 가을은 허물 한 입, 두 입 모두 벗어버리고 기쁜 듯 부끄럽게 살 일이다. 이윽고 다가올 순백의 계절, 알몸으로 거리낌 없이 부끄러운 듯 기쁘게 맞을 일이다. 시인은 가을을 뉘우침으로 나뭇잎도 저녁 노을도 빨갛게 물이 들었다고 합니다. 뉘우침으로 가득하니 부끄러운 것도 당연지사겠지요. 허물 하나 없이 살아온 삶도 부끄럽기는 마찬가지라고 하니 우린 언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사방이 온통 부끄러운 빛깔로 가득하니 반성하는 계절이라 생각하고 겨울을 맞을 채비를 해야겠습니다. 오늘은 박준 산문집 운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을 읽고 산문 한 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박준 시인은 개간 실천 문학을 통해 등단했고요. 첫 시집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가 며칠은 먹었다가 독서 관련 TV 프로그램 비밀 독서단에 소개되면서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방송과 영화에도 출연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산문과 시가 수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른이 된다는 것이라는 글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 박준. 얼마 전 한 신문사의 기자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우리 시대의 어른이라는 주제로 기획 기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다수의 문화예술인에게 설문을 받고 있으니 내게도 수일 내로 설문이 답을 달라고 했다.
전화를 끊고 그리 오래 고민하지 않았는데도 어른이라 불릴 만한 분들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나는 곧 답을 했고 얼마 후 그 기사를 지면에서 볼 수 있었다. 정치와 종교와 사상과 사회운동, 그리고 문학과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이의 존경을 받는 분들이 시대의 어른으로 꼽혔다.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분들도 있었지만 이견이 들지는 않았다. 그분들은 저마다 자신이 속한 분야에서 어떤 경지에 이른 인물들이었고 어느 한 사람 예외 없이 이상을 그려 보이는 사상가이자 사회를 변혁하는 혁명가의 면모를 동시에 갖추고 있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런 삶의 궤적을 따라갈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꼭 그럴 필요도 없을 것이다. 사상까지는 못 되지만 사유하고 살아가고 혁명은 어렵지만 무엇인가를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삶은 충분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내가 가닿고 싶어하는 어른됨 또한 그리 비범한 것은 아니다. 기억에 오래 남는 평범한 어른들에 대한 이야기도 잠시 하려 한다. 태어나면서부터 내리 자랐던 동네 연립주택에는 나의 부모와 비슷한 연령대 고만고만한 살림의 이웃 어른들이 많았다. B동 5호 아저씨는 택시를 몰았고 B동 3호 아저씨는 당시 154번 시내버스를 몰았으며 A동 4호 아주머니는 연신내 시장에서 반찬 장사를 했다. 지금 생각하면 웃음이 나오는 일이지만 C동 2호 아저씨는 연립주택에서 유일하게 대학을 나왔다는 이유로 대학 아저씨라고 불렀다. 동네 어른들의 세계는 어떤 질서와 미학이 있었다. 종종 어느 집에서 부부싸움이 났다 하면 이웃 어른들은 싸움이 난 집의 아이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비디오 같은 것도 틀어주고 저녁밥도 먹이는 문화가 있었다. 가급적 부부싸움에 개입하지 않되 너무 심해진다 싶을 때에는 그 집으로 몰려가 중재를 하기도 했다. 그런 날이면 동네의 아저씨들은 밖에서 수주를 마시고 돌아왔고 마음 맞는 동네의 아주머니들이 모여 남편들의 흉을 늘어놓았다. 나와 동네 친구들은 모처럼 밤늦게까지 놀 수 있다는 사실에 마냥 신이 났다. 함께 모여 사는 어른들이 아버지 같았고 어머니 같았던 동네였다. 생각해보니 그때 동네 어른들의 나이가 꼭 지금 나의 나이다. 그동안 살면서 나이를 묻는 질문을 숱하게 들어왔다.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은 주로 나보다 더 연장자인 경우가 많았다. 그들의 대부분은 나에게 나이를 물은 뒤 부러움과 핀잔이 반반쯤 섞인 말들을 건넸다. 내가 그 나이 때는 말이야 로 시작해서 한창 좋은 때다. 나 조금 지나봐야 알지 같은 말을 거쳐 그 나이로 돌아갈 수 있다면 소원이 없겠다로 끝을 맺곤 하는 말들. 나에게 하는 말인지 아니면 자신에게 하는 말인지 잘 구분이 되지 않던 이해는 가지만 딱히 이해하고 싶지 않았던 말들. 어느 모임의 저녁 자리에서 연세가 지긋한 한 분을 만났을 때의 일이다. 시작은 역시 같은 질문이었다. 하지만 돌아오는 그분의 말은 달랐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한창 힘들 때겠어요. 적어도 저는 그랬거든요. 사랑이든 진로든 경제적 문제든 어느 한 가지쯤은 마음처럼 되지 않았지요. 아니면 모든 것이 마음처럼 되지 않거나 그런데 나이를 한참 먹다가 생각한 것인데 원래 삶은 마음처럼 되는 것이 아니겠더라고요. 다만 점점 내 마음에 들어가는 것이겠지요. 나이 먹는 일 생각보다 괜찮아요. 준희 씨도 걱정하지 말고 어서 나이 드세요. 충격이었다.
자신의 과거를 후회로 채우던 사람과 무엇을 이루었든 이루지 못했든 간에 어느 한 시절 후회 없이 살아냈던 사람의 말은 이렇게 달랐다. 될 수 있다면 나는 후자에 가까운 사람이 되고 싶다. 하지만 이 역시 쉬운 일은 아니겠다. 사실 내가 가장 자주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과거의 일을 후회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여전히 나는 후회와 자책으로 삶의 많은 시간을 보낼 것이다. 후회하고 자책할 일이 모두 동날 때까지. 오늘은 박준 산문집 운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을 읽고 그중 어른이 된다는 것 한 편을 소개해 보았습니다. 찬 바람이 스치고 나뭇잎은 바닥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른이 된다는 건 어쩌면 이렇게 비워내는 일이 아닐까라고요. 어릴 땐 세상을 다 가질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어른이 되면서는 가지는 법보다 놓는 법을 배우는 일이라는 걸 점점 깨닫게 되었고요. 어른이 된다는 건 더 이상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받아들이는 일이고, 그래서 타인을 배려하고 유대감을 가지고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짜 어른은 상황이 아니라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일 테니까요. 이제 와서 돌아보니 어른이 된다는 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과 다시 일어서는 마음속에서 조용히 익어가는 일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포 북도둠의 이진숙이었습니다. 가을은 떠남의 계절이라고 하지만 어쩌면 그건 비워냄의 다른 이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성했던 잎을 내려놓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듯 우리 마음도 이 계절에 잠시 쉬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성장 중인 우리 모두에게 이 가을이 잔잔한 위로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이 가을 차 한 잔의 향기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은은하게 스며들었으면 좋겠고요. 또한 익어가는 고운 빛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함께 머물기를 바라며 다시 만날 때까지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애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